이게 우리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노력. 우리. 이게 우리 북한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건 우리로서 약간 좀 어색하거나 약간 거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이 노력을 했다. 이게 오늘 이재명 대표가 회의 때 꺼내놓은 말인데 이게 좀 논란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그 얘기, 이 논란이 됐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사일 도발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무모한 도발을 지속할수록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고 우리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심화될 것입니다.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도 거듭 말씀드립니다. 북한에 본때를 보이겠다면서 평화의 안전핀을 뽑아버리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좀 논란이 된 거예요. 좀 저 후반부 대목이. 우리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주석 뭐 하면서 노력을 폄훼하면 안 된다.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 바로 반응들이 나오죠. 하태경 의원, 아니 대체 어느 별에서 왔나? 나라 지키다 희생된 분 명예를 짓밟는다. 발언 취소하세요. 오석준 의원. 우리 북한 발언 이거 단순 실수 아닌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 무슨 뿌리 깊은 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약간 이런 반응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 강병구 변호사. 네. 이게 그저 우리를 붙이는 그냥 말버릇일까요? 아니면 실수일까요? 아니면 다른 모든 걸까요? 이거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 북한 주민 이렇게 했다면 저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동포니까. 근데 우리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그 뭐 주석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무슨 노력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도대체 그 사람들이 무슨 평화를 위한 노력을 했는지 뭐 김일성이야 뭐 우리나라를 6.25 사변을 일으킨 장본인이고 김정일도 지금 핵무기 개발에 어떤 기초를 다진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우리나라의 어떤 그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거를 폄훼하면 안 된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게 납득이 안 가고요. 더군다나 우리라는 말은 굉장히 그게 동질감의 표현이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친밀적인 얘기인데 김정일과 김일성을 우리라고 표현했다라는 거는 그 사람들하고 무슨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굉장히 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전핀 얘기, 평화의 안전핀을 뽑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말에 대해서도 제가 참 너무 어처구니 없는데요. 평화라는 게 말로 지켜지는 겁니까? 과거 체인벌린이 그 2차 대전 앞두고 히틀러하고 미넨 협정을 했죠. 예. 말로 하는 협정이었습니다. 말로 하는 평화에 대한 협정이었습니다. 예. 히틀러는 체코슬로바키아를 더 이상 침범하지 않겠다. 그래갖고 일정 지역만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그거를 평화랍시고에서 체인벌린이 받아들였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이듬해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죠. 평화라는 거는 결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뭔가 우리한테 어떤 공격적인 발언을 했을 때, 또 태도를 했을 때 우리도 즉각 응대를 해야지만 오히려 상대방이 북한이 우리나라를 더 침범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어떤 경각심을 갖는 것이지 지금 북한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좀 전에 며칠 전에 김정은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우리 주적은 대한민국이다. 뭐 우리를 뭐 점령을 하겠다. 이런 극단적인 발언을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겁을 먹고 꼬랑지를 내리는 형국이 되고 결국은 북한의 김정은은 남한이 별거 아니구나. 이거 쳐들어가도 되겠다. 오히려 더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즉각 응징하고 우리도 바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너무나 평화를 위한 길이지 그게 전쟁을 일으키려는 게 아닙니다. 전쟁을 싫어하고 평화를 원하는 자는 전쟁을 준비하라는 과거 저희 로마 병법가가 한 말이 있습니다. 결국은 평화라는 것은 힘 있는 자가 누리는 특권이지 그 북한에다가 무슨 뭐 구걸하고 이렇게 해서 평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논란으로 연결이 돼버렸는데 정기란 교수님 그런데요. 지금 영상에는 저게 담겨 있어요. 우리란 표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저 회의가 끝난 다음에 민주당이 당 홈페이지에 이제 속기록을 올리잖아요. 그 발언록을 올리거든요. 근데 그 발언록에는 우리라는 표현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이걸 의식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당연히 의식할 수도 있죠. 그러나 아마 좀 전에 자료화면을 저도 봤습니다만 예. 발언하면서 이상한 점을 느꼈어요. 오.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의도했다기보다는 말버릇일 수 있습니다. 무리라는 표현을 자꾸 무리라는 붙이는? 표현을 붙이는 그런 습관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 어떤 버릇, 일단 꼬투리 잡기를 지금 지나치게 하는 거다는 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걸 알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최고위원회가 끝나자마자 예. 속기록에서 우리는이라고 하는 우리 북한이라고 하는 것을 북한으로 정정했죠. 예, 우리라는 걸 그 빼놨더라고요. 예, 그걸 뺐습니다. 보니까. 그 예. 정정했으면 될 일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득달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야, 뭐 이게 말이야. 대북 DNA가 드러났다. 아.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벌써요. 뭐 주적, 전쟁, 뭐 초토화, 말폭탄 점령, 날리고 예.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 뭐 하고 계십니까? 뭐 끝까지 응징한다. 국방부 장관은 즉각 끝 얘기하면서 좋습니다. 이런 상황이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6.25 이후에 최고의 위기 상황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한반도가. 예. 자, 그러면 어디서 국지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위기 상황인 겁니다. 예. 이 속에서 말폭탄 대결 의미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한반도 상황을 면밀하게 말 그대로 이 정세를 관리할 것인지 예. 정부가 거기에도 신중함을 보일 필요가 있죠. 야당 대표의 말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무슨 난리 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이 평화에 뭔 도움이 되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홍준석 대변인 지금 우리라는 발언 제가 다 두 분께 다 드릴게요. 우리라는 발언 여기 설명을 각각 해주셨고요. 그 우리라는 발언 뒷부분입니다.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노력을 폄훼하면 안 된다. 네, 이 네. 표현도 들어가 있었다. 이것도 네. 사실은 여당에서는 굉장히 좀 문제 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제가 뭐 우리 앵커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재명 대표께서 말버릇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그럼 이제 뭐 우리 윤 대통령이라든가 어. 아니면 국민의힘하고 같이 있을 때 우리 국민의힘이라든가 이런 말씀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그때는 왜 저는. 우리를 안 붙이는가? 네.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어. 그분들이 이제 노력을 많이 하셨죠. 핵무기도 얼마나 노력해서 만들었습니까? 미사일 얼마나 만들었습니까? 예. 뭐 해커 양성해서 우리 지금 해킹해서 이제 코인 뭐 다 빼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이재명 대표께서 그 발언보다도 그 다음에 하신 말씀, 예. 상대가 돌을 던진다고 우리가 더 큰 돌멩이를 던진다면 그게 평화를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되느냐라는 말씀에 저는 사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돌멩이를 던진 것인가? 천안함 폭침으로 우리 장병이 젊은이가 수십 명이 순국했습니다. 연평도 포격, 예. 서해 교전, 연평 해전, 목함지뢰로 두 젊은이가 다리를 잃었습니다. 예. 최근에는 무인기를 또 띄웠습니다. 서울 상공에. 이런 일들이 돌을 던지는 것입니까? 이건 흉기 난동이죠. 방화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흉기 난동하고 방화하는데 옆집에서 평화를 위해서 그냥 우린 참자 가만히 있자. 이게 과연 가장의 올바른 태도입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이 부분은 예. 직접 좀 그 해명을 하시든지 좀 사과를 하시든지 예. 해야 될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박원석 전 의원. 글쎄요, 뭐 우리 붙인 거는 저는 뭐 약간 언어 습관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못 들어보셨다고 했는데 전 들어봤습니다. 우리 윤 대통령, 우리 국민의힘 이렇게 그렇게 씁니까? 칭하는 거를 한번 습관입니까? 자료화면을 찾아보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저런 말을 하는 걸 저도 여러 번 들었는데 약간 어색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게 북한하고 붙으니까 정치적 논란이 됐는데 뭐 그건 앞으로는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러니까 평화를 어떻게 관리할 건가 굉장히 큰 철학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또 야당들 사이에. 예. 근데 물론 이제 그 말로만 평화를 지킬 수 없고 우리 안보라는 건 늘 준비돼 있어야 되고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강대강 대치를 통해서 예. 지금 한반도 이 지정학적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게 과연 얼마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던져봐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결국 지금 북한이 비이성적인 상대잖아요. 예. 그리고 비이성적인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비이성적인 상대를 향해서 우리도 예를 들어서 이 무력 대응만 내지는 힘을 통한 대응만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 일상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면이 많고요. 앞서 이제 그 김일성, 김정일을 언급하면서 노력을 폄훼하면 안 된다라는 거는 아마 예. 과거의 7.4 공동성명이나 6.29 선언이나 이런 걸 지칭한 것 같아요. 예. 전체적인 내용은 김정은의 도발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인데
몇몇 표현들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표현들이 있어서 예. 그런 점은 좀 아마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도 이후에는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10초만 말씀드리겠습니까? 예, 제가 말씀하세요. 그 말씀하신 6.15 공동선언 그 당시에 청와대 출입하는 기자였고 남북 정상회담을 예, 예. 지켜봤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김정일 위원장이 답방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답방 성사시키기 위해서 나중에 특사까지 보냈습니다. 근데 그 안타까운 심정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약속조차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과연 평화를 위한 노력을 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저는 의문입니다. 그런 것도 안 지켰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건 이제 비이성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지금 북한 상황이다. 뭐 우리 보고 무슨 이런 협박이 없습니다. 무슨 대한민국 초토화 점령 막 이런 얘기까지 꺼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음 화면에 있습니다. 이것도 비이성적인 모습일 거예요. 일단 화면 좀 보시죠. 이게 이제 이 영국 언론이죠, BBC. 여기 보도가 있는데 어떤 영상을 확보해서 보도를 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본 북한 10대 소년이 12년 노동형. 이게 이제 2020년쯤인가 그 근저리쯤에 한 걸로 최근 한 몇 년 전에 한 걸로 나오는데 한국 드라마를 봤는데 12년 노동형을 선고받는 이 영상을 입수했다고 합니다. 2020년 들어서 나만의 드라마, 예능 등 배포 시 사형입니다. 이건 배포하면 사형. 자, 요 보도한 관련 영상이 있습니다. 보시죠. 목함을 신청부터 시키다가 단속된 엉개벌무역 중학교 학생들이었던 공개 재판이 있었습니다. 각각 12년의 노동교육을 온도에 외래문화에 유혹돼서 본결없이 돌아치다가 끝내는 자기 앞길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일단 궁금한 게요. 이게 문화잖아요. 네. 근데 이걸 막는다고 막아질까라는 거. 네. 이게 일단 궁금하고요. 시청했는데 12년 노동형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를? 제가 마침 어제 그 탈북하신 그 분인데요. 청년 보좌관, 그 보훈부 장관 보좌관 했던 김금혁이라는 분한테 이런 주제로 얘기를 어제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남한 드라마를 볼 수 있는 뭐 노트북이든 하니까 이런 게 있어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있느냐 북한에 지금 그 형편을 봤을 때 그랬더니 그 김금혁 부장관이 하는 말이 집에 냉장고는 없어도 그걸 볼 수 있는 것은 다 있답니다. 그 기계는 그만큼 강렬한 것이죠. 그거를 보겠다는 욕구가.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최근에 제가 본 분석 중에 요새 이제 북한에서 백두혈통보다 한라혈통이 더 우대받는다라는 얘기. 한라혈통. 예, 한라혈통이 뭔가 했더니 남한으로 이제 탈북한 분들, 예. 탈북민들이 가족들한테 송금을 해서 남아있는 가족들,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한라혈통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송금 받으니까 이분들이 경제 형편이 여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점점 이제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정보를 통제하고 차단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과거에는 심지어는 예. 남조선과 대한민국이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나중에 탈북한 분들 신문을 해보면. 예. 왜냐하면 드라마에서 본 대한민국은 너무나 그 좋은 곳인데 남조선은 체제 선동을 통해서 이건 정말 나쁜 곳이라고 매치가 안 됐었다는 것이죠. 그 두 나라가 다른 나라다. 네, 다른 나라 그 실제로 있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무력화돼서 대한민국에 대한 동경과 이런 것들이 생겼기 때문에 예.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대한민국이라고 지칭하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것이 그게 이제 더 이상 우리 같은 민족 아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존재를 공격해야 되겠다라는 정권 차원의 판단이 있었다라는 예. 분석이 있었는데 저는 상당히 설득력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극악한 이런 어떤 처벌이잖아요, 이거를. 단순히 시청하는데 12년 노동형. 그리고 이걸 배포하면은 드라마나 예능 이 물들을 배포하면 사형입니다. 사형. 그래서 일각에서는요, 이제 전문가들 가운데는 이게 북한 체제의 어떤 불안 이런 걸 방증하는 거 아니냐. 자신감이 없는 걸 방증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극악하게 나온다.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북한 얘기,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북한 얘기를 꺼내놔서 오늘 이게 쭉 이어졌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모습이 한 가지 있었어요. 오늘 재판에 출석하는데 그 재판은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었습니다. 오늘 출석하는 모습 좀 확인해 보죠. 비습 사태 이후에 첫 재판인데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담당 재판장 사직으로 재판 지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용 부원장 관련 위증교사 혐의로 대선 캠프 관계자 2명이 구속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질문은 많았는데 뭐 답은 없었네요. 뭐 통상적으로 재판 출석할 땐 저런 비슷한 모습이 그동안 있었어요. 자, 그런데요. 저렇게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그럼 재판을 이끄는 판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화면 좀 보시죠. 최근에 이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 담당하는 판사가 사표를 냈죠. 근데 아직 이제 사표 처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사직 의사를 밝힌 이재명 재판부 이례적인 해명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뭐라면요. 여기 뭐 강규태 부장판사 나오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뭐 두 번의 재판기일 변경에 뭐 절차를 지켜서 격주로 재판을 하고 뭐 했는데 16명 증인 남고 뭐가 많이 있다는 취지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이 사안 선고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꺼내놓은 겁니다. 강민구 변호사. 예. 일단 이분이 그만두겠다 사표를 사의하겠다라고 밝히신 분이니까 좀 나머지 이걸 정리하는 단계 같은데 그러면서 또 총선 전에는 이 재판 선고 못한다까지 밝혔어요. 이렇게까지 해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일각에서는 이제 그 강 부장 판사에 대해서 좀 뭐 이런 의심을 하죠. 지금 일부러 총선 전에 사표를 내갖고 예. 이 재판을 더 또 지연해서 음. 이 총선 끝날 때까지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건이 마무리되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요 타이밍에 이제 옷을 벗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의심을 받게 되는데 예. 이 강 부장 판사님 강 부장 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해명을 하냐면 지금 본인이 어차피 사표를 안 냈다 하더라도 자기 임기가 이제 2년이 다 끝났고 예. 자기는 사표를 안 내도 다른 지역으로 아마 전보가 됐을 거기 때문에 어차피 재판부가 바뀐다. 네, 그렇죠. 어차피 재판부가 바뀌고 또 본인이 만약에 이걸 하더라도 총선 전에는 예. 도저히 재판부가 설사 안 바뀐다 하더라도 4월 달까지는 남은 증인 지금 뭐 10몇 명이 남아 있고 또 이거에 대해서 뭐 구형돼야 되고 또 나중에 또 판결문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이 절차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4월 달까지는 이걸 못 끝낸다. 그러니 이거를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예. 그냥 내 신상의 어떤 개인적인 신상 때문에 내가 사표 내는 것이지 무슨 이재명 그 대표의 어떤 재판 일정을 뭐 고의적으로 지연하려는 목적이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해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여당에서는 이거 선거법 재판은 단순한 거 아닙니까? 이거 총선 전에 왜 안 나옵니까? 이 문제 제기 계속 하지 않았어요, 지금요? 근데 지금 증인이요. 예. 뭐 거의 50명 가까이 돼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증인들이 또 막상 재판을 해보면요. 예. 당일날 또 다 출석을 안 합니다. 뭐 이렇게 또 뭐 여러 가지 또 사유를 내갖고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또 연기하고 하다 보면은 이게 의외로 굉장히 오래 끌어지는 거고요. 사실 이 이제 증인이 50명까지 이게 돼야 되는 사건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워낙 이게 양쪽에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까 또 재판부 입장에서는 또 이거를 또 증인을 안 받아주면 또 편파 재판이다고 또 비난받을 어떤 좀 부담감이 좀 있고 하니까 아마 거의 다 받아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증인을 하려다 보니까 뭐 일반적인 어떤 다른 사건에 비해서 또 재판 시간이 또 길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원석 주任사실은 1심 선고가 총선 전에 나느냐 총선 뒤에 나니까 정치권에서 굉장히 관심사였거든요. 근데 지금 물론 저 사표를 냈지만 이 재판장이 저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이제 총선 전은 뭐 안 되는 거 되는데 이거 사실상 이재명 대표는 한숨을 돌린 셈입니까 그러면은?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사실 선거법 재판은 좀 신속하게 하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어요. 1년 내에 이제 끝내도록 하고 있는데 1심인데 1년 6개월이 지났거든요. 말씀 주셨지만 쌍방이 증인을 51명이나 신청했고 2명밖에 철회를 안 했습니다. 그중에 33명 지금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고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런데다가 이제 재판부가 합의부 2년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곳으로 전보를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표를 안 내더라도 고의적 지연이 아니다. 이거 이제 재판부가 해명을 그런 얘기가 자꾸 들려오니까 오늘 아주 이례적으로 본인이 설명을 한 거다. 네, 해명을 한 것 같고요. 어쨌든 1심 선고가 그 선고 전에 나왔다면 물론 그걸로 완전히 사법적 결정이 종결되는 건 아니지만 대법원까지 가겠지만 정치적으로는 엄청난 타격이죠. 만약에 총선 전에 1심이 유죄가 나왔다면 아니 그 판결이 유지된다면은 피선거권이 상실이거든요. 근데 선거를 지휘해야 될 당대표가 1심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오면 그거는 정치적으로 엄청난 데미지인데다가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게 대선의 그 선거법 위반 재판이기 때문에 만약 저게 유죄 확정이 되면 선거 보조금을 반환해야 돼요. 민주당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면서요. 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고 큰 재판입니다. 근데 일단 총선 전에는 어렵습니다라는 재판장의 설명이 나온 거예요 오늘요. 뭐 이렇게 됐습니다.